자, 여러분 즐거운 한국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의 조선의 3대 개혁가, 보통 그러면 김육,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조광조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원군을 배워볼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요, 그 사회에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동물이라도 어떤 뇌가 형성되는 시점이 있죠. 뭐 0세부터 뭐 5세까지다. 성격이 형성되는 시점이 몇 세부터 몇 세다. 이렇게 있는데, 이 조선의 이 당시 시기는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받았죠. 1910년에. 식민지를 받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잘 봐야지 앞으로 이런 일을 안 당합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도 현재가 우리가 어떤 시점에 존재인지 늘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흥선대원군. 본명은 이하응이죠. 대원군이라는 뜻은 뭐야?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입니다. 선생님, 왕의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있어요? 예. 그 사람이 왕이 안 되고 아들이 왕이 된 거야. 아들, 이름, 이만복. 이름이 만복입니다. 만복이. 네, 만복이. 그 전에 여러분 철종이 있었는데, 철종도 본명은 세 글자예요. 이원범인데, 나중에 이름을 왕이 된다 바꿨죠. 이변. 이름 별로 안 좋아, 이변. 자, 고종 이만복. 네, 나중에 이형이라고 바꿨는데 하여튼 이름이 만복입니다. 네, 자, 우리 이만복과 우리 흥선대원 이항, 그들이 사는 세상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처음에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근대국가의 소리 나는데, 근대국가란 무엇인가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근대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세 분야를 똑같이 봐야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무슨 사회? 백성이 주인이 되는 사회, 민주주의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무엇이냐? 재물이 근본인 사회, 재물 자자의 근본 본자, 재물이 근본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뭐야? 우리가 법적으로는 최소한 너의 이건희를 보고 야, 이 새끼야 할 수는 있잖아. 그치? 법적으로는 이건희의 평등입니다. 평등사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야, 이 새끼는 아니시죠? 회장님 하죠. 자, 이게 경제적으로 신분사회는 우리나라가 아직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뭐라고 표현하냐, 아주 단단한 방탄유리 같은 사회입니다. 네, 앞에선 보여요. 막상 뚫을 수는 없어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 사회죠. 네, 역사를 배우는 여러분 맨날 그러죠. 과거를 교훈 삼고 현재를 인식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게 역사의 목적입니다. 자, 이 시기부터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 여러분 제가 쭈글쭈글거렸어요.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 이때부터 바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들어간 시기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야. 일본도 이런 비슷한 시기를 거쳤는데, 일본은 좀 운도 좋았고 대응도 빨랐어. 운은 일본이 마침 미국이 들어왔는데 남북전쟁을 해. 그동안 미국이 침략을 못해요. 미국 애들 정신 바짝 차려. 누가? 사무라이들. 무슨이 말하는 하급 무사들이 정신 차리고 개혁에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피를 막 쭉쭉 빨아먹으면서 개혁에 성공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1번 흥선대원의 개혁.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 왜 외세의 침략이라고 그러냐? 우리나라 근대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장애 요소가 있어. 첫 번째, 반외세와 플러스 반봉건. 여러분,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외부의 세력도 필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부의 적도 같이 존재합니다. 현재를 봐봐.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려고 쳐봐. 통일을 반대한 내부의 세력 있지. 빨갱이야 이런 사람도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외부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겠지.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과연 그들은 우리의 적일까? 도와줄까? 같이 고려해보세요. 오늘날하고 생각과 매칭하면 아주 잘 맞습니다. 자, 흥선대원의 개혁. 흥선대원이 집권 무렵 국내외 정세. 왜?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사정은 중요하죠. 외국과의 사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선 선생님 재채기했습니다. 김 선생님 누구냐고요? 3반의 선생님이십니다. 네, 아주 미인이십니다. 자, 흥선대원의 개혁. 흥선대원의 집권 무렵 국내외 정세. 원래 흥선대원군은요, 첫째 아들도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인 당시 12세인 이만복. 만복이를 왜 왕으로 했을까? 왜? 보통 20살 이전에는 왕들은 섭정을 받습니다. 그 섭정 기간이 한 8년 정도에 본인이 정권을 지배하려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풍양 조씨, 조대비가, 대비들이 보통 왕실 최고 어른이 후계자가 없을 때는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었어. 그 조대비야 여러분 속된 말로 밤에 토킹 어바우트에 디스 앤 텟 이것저것 합니다. 자, 그러면서 흥선대원군 집권 무렵의 국내외 정세. 국내 세대 정치의 삼정문란.
세도 정치로 정치가 망가지죠. 삼정이란 무엇이냐? 전정, 군정. 글씨 잘 써기죠. 글씨 잘 쓸게. 네. 여러분의 저기를 받을게요. 환곡 또는 환정이라 그럽니다. 글씨 잘 쓸게요. 어떤 학생이 건의했어요. 그 다음, 이런 문란 때문에 임술농민 봉기,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의 봉기 또는 진주밀란이라고 합니다. 왜? 진주에서 먼저 일어나서. 그러면서 동학과 천주가 또 전파해. 한마디로 나라가 되게 혼란해. 그러면서 국외로 이양선이 등장합니다. 이양선은 한문 그대로 번역하면 달을 이자, 양, 모양, 양자. 모양이 다른 배야. 서양의 배들과 어때?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기존의 배가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들을 이양선이라고 봐요. 옆에 학습지 오른쪽 선생님 났죠? 돛단 이거 3개 있고, 자, 이게 이양선이에요. 출현. 그 다음에 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연합군이 베이징,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함락합니다. 이게 바로 아편전쟁이야. 중국에 마약을 팔던 영국 애들이 오히려 지 잘났다고 중국을 침략하죠. 참, 영국 여러분 신사의 나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합니다. 고종, 이 어린 나이로 즉위한다. 12살에 즉위합니다. 국왕의 아버지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자, 내정.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예전에는 여러분 3년 전, 2년 전의 수능까지만 해도 수능에 10년 연속 나오는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내정. 네, 종이 쳤어요. 자, 내정. 서원을 철폐합니다. 글 잘 쓸게요. 자, 글 잘 썼어요. 서원 정치 철폐. 죄송합니다. 서원 아니다. 미쳤나봐요. 세도 정치 철폐. 세도 정치 철폐합니다. 안동 김치를 축출합니다. 세도 정치가 왜 너무 부패했어. 그러면 가장 유명한 안동 김치를 축출합니다. 그리고 당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철폐하냐? 여기에 서원 철폐가 들어갑니다. 서원. 당시 양반들의 속된 말로 집단 당파의 거주지죠. 여기가 사획서원만 그러니까 국가에서 야 니네 서원 이렇게 뭐 돈 줄게 뭐 할게 하고 기부한 그런 서형만 남기고 모두 철폐. 붕당의 근거지 철폐합니다. 그러면서 뭘 폐지한다? 다 별표 쳐놓고 특히 이것도 잘 나옵니다. 마지막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글씨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칭찬해주세요. 비변사 폐지. 의정부 기능을 부활합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누가 불만이 많아? 양반들이 불만이 엄청 생겼죠. 야, 우리의 근거지인 서원을 철폐해? 야, 세도정치 애들은 뭐야? 야, 우리를 까는 거야? 자, 이러한 문제점. 그리고 비변사, 그들의 정권을 장악했던 비변사 또한 철폐합니다. 한마디로 봐, 흥선대원군. 야, 가라 엎어. 여러분 옛날에 이정현이란 가수가 있습니다.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자, 원조입니다. 원조 다 바꿉니다. 자, 누구? 흥선대원군이. 그리고 어디를 중건하냐? 여기 별표 하나 쳐놓고 경복궁입니다. 글씨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경복궁이 그동안에 임진왜란때 불탔어. 근데 왜 그동안 왕들은 경복궁을 왜 재건 안 하지 않을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엄청난 액수가 듭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몇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누가 일해야 돼? 백성들이 일해야 돼. 그래서 정조 같은 왕들도 경복궁에 손 안 대고 덕궁에서 계속 거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복궁 건의하려면요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자, 목적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왜? 궁궐이 번듯해야 여러분 뭔가 그럴싸해 보인다. 이런 목적이 있어요. 사업비 조달 어떻게 하냐? 원납전이란 돈을 받아요. 원에서 납부했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백성들이 원망스러운 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억지로 납부. 야, 너 원에 납부하는 거지? 저는 원하지. 야, 이 새끼야, 내 납부할게요. 이게 원납전. 통행세를 겁니다. 통행세. 이거는 어디 하냐? 흔히 말하는 여러분 길을 지나거나 또는 뭐 남대문 같은 데 있지. 이런 성을 지날 때마다 돈을 걷어. 야, 우리 길 지나니까 돈 내놔. 한마디 삥 떼는 거랑 비슷하죠. 자, 이런 과정을 겁니다. 그 다음 당백전이라고 치면 당백전. 물가의 100배가 되는 그런 동전을 징수합니다. 자, 이렇게 한편으로 잘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무리하게 시위한 정책도 있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